정리를 하면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끄고 끄고 이렇게요. 책 있으세요? 책 오늘은 뭐 크게 없어도 될 것 같고, 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또 첨단 강의실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네, 좋아요. 요게 녹화 버튼을 누르면 잘 돼 있군. 네, 그래서 교재는 지금 갖고 계신 그걸로 해서 할 거고, 챕터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이 미시와 거시로 돼 있는데 한 거의 몇 챕터야? 거기 파트에 앞에 머릿말, 앞에 뒤에 목차를 보시면 미시 파트가 꽤 양이 많습니다. 한 절반쯤 되는 게 대략 한 19장까지인데 이걸 다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빨리빨리 맛보기로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진도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냥 첫 시간이지만 앞에 옴기니 머릿말 한번 볼까요? 옴기니 머릿말. 머릿말부터 보세요. 저자의 머릿말도 있지만 옮기신 교수님들께서 나름 어떤 취지를 갖고 이렇게 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줄에 제 얘기 아닙니다. 옮기신 교수님들 말이 도대체 옮기니 말을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까요? 기존 경제 원론 교재의 아픈 곳을 잘 메워주기 때문에 나름 좋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수님들 책상 위에 가서 봤더니 맨큐의 경작 이걸 많이 쓰죠. 저도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봐.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아픈 곳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하는 장점이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큐의 경작을 보셨으면 이 책이 그렇구나 비교가 될 텐데 처음 보실 때는 뭔 소리야 모를 수 있겠죠. 아무튼 결론은 좋은 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제 원론을 수업을 하면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맨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경작 책을 읽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퀘스천, 뭐라고 할까? 이슈거리라 할까? 네,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흥미로운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우리랑은 좀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고, 사람들의 소비 행위, 저축 행위, 여가와 일 선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이따가 경작이 뭐냐 읽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업을 듣는 거죠? 아니면 놀 것인가? 노는 거 이렇게요.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노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가를 즐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가를 즐기거나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건 일입니다. 우리 나중에 노동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래요. 개인이라 해도 되겠지. 국가별로 봤을 때 가난한 국가가 있고 부유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가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야, 그 나라 국민이 게으른 거 아니야? 게으르니까 공부를 잘 못했다. 에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면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 파트, 이거는 거시경제 파트이긴 한데 성장의 원천이 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계란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한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쏟아지면 이거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라. 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투자의 기본 원칙, 뭐 분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질문들이 중구난방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은 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요, 일하는 거, 아니면 누가 임금을 많이 받아? 왜 그럴까? 뭐 그런 것들, 고임금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더 나가서 결혼 중매 시장이나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는 교제하는 시장. 네, 여기 남녀 간에 교제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결혼을 하거나, 근데 이 교제를 할 때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앞에 분 여자친구 있어요?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나? 아, 비밀 있나?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조건이라 할까? 어떤 사람을 제일 원하세요? 조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네, 예를 들면 아무거나. 아, 이쁜 사람. 옆에 분은요? 옆에 분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네? 아, 추상적인데? 하긴 뭐 이쁘다도 뭐가 이쁘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울 점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점. 성실. 성실. 자, 이렇게 원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쁜 사람을 원하는데 여자분은 성실한 사람을 찾는데 두 개가 미스매칭이 될 수가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많이 만나보는 거야.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을지 음악에 재능이 있을지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럼 계속 하면 되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 운이죠. 내가 뭐 음악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다루거나 이럴 기회가 없으면 그 재능은 이제 또 없어지게 된다고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는 거 할 때도요, 매칭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혼 중매 시장이라든가 뭐 선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뭐 요즘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듀오 뭐 이런 데 뭐 해서 만나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도 시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고차 시장하고 비슷하게 겉으로 봤을 때 예뻐.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아 보이긴 해. 근데 실제 내면을 보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을 원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는다 할게요. 근데 그때만 착한 거야. 전공이 약간 연기 지망생이어가지고 평소에는 안 착하다가 그때만 쫙 착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교수님 우리는요 맨날 만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커플과는 달라요. 근데 맨날 만나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맨날 학교에서 만나는데 그 4시간 동안 만날 동안만 지킬 박사 뭐 하이드 이거 비슷하게 그때만 연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쫙 돌아서면은 갑자기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요, 눈을요 크게 뜨고, 파랑이는 안 나오네. 크게 뜨고 찾아보고요. 이렇게 얘 또 안 나오네. 크게 뜨고 찾아보고요. 동그랗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결혼을 한 다음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면모.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결혼한다면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줄 몰랐었네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때만 짝 그 모습을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찾아보고, 결혼한 다음에는 눈을 감으래요. 이렇게 감으래. 그러니까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특히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을 비대칭 정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시장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어.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뭐 이쁘고 성실하고 이런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뽑히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뽑힌 다음에는 정규직이 된 다음에는 어차피 나 자르기 힘들 거야 해가지고 노조에 가입하거나 해가지고 막 게으르게 행동하게 되면 아니 사실은 정규직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면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거기 살짝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선택.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부족한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이 차가 좋은 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겉으로만 삐까뻔쩍하고요. 속으로는 막 침수된 차고 막 이런 차일 수 있잖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 하고요. 도덕적 해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했을 때랑 정규직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불법은 아니야. 근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도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신 상태가 해저드에 빠졌다. 해이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정보경장에서 다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높은 봉급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누구는 연봉을 많이 받고 누구는 연봉을 적게 받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손흥민 선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뭐라고 할까? 연봉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 이유가 뭐야 하면 골을 잘 넣으니까 그렇지. 이 골을 넣는다는 게 바로 생산성을 나타내요. 축구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인 경우 골을 많이 넣는 거고 골키퍼인 경우는 골을 잘 막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을 의미하는데 골을 많이 넣어서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몇 명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있는 축구팀에 손흥민과 같이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손흥민이 이렇게 높은 연봉 받기 힘들게 되겠죠.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물이고요. 다이아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물보다 우리 생활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야.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귀하다는 것이죠. 손흥민과 같이 골을 넣는 그런 골잡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요. 아니 남들이 원하는 희소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소위 요즘 뭐 의사 이쪽 뭐 많이 가려고 하잖아. 왜요? 의사가 희소하니까 그렇겠지. 의사를 많이 뽑으면 희소하지 않으면 그럼 뭐 의사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생명을 다루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최소한 의사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면 그 긴 기간 동안 뭐 교육을 받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자격증 같은 것도 뭐예요? 희소하니까 그렇지. 뽑는 인원수를 제한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 그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뭐 지대다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게 경제학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GDP의 증가. 이게 한 국가가 성장하는 거야. 가난한 국가보다 부유한 국가가 훨씬 좋겠죠. 근데 부유한데 부자 국가야. 근데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부국이라 할게요. 근데 이게 그 안에 국민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큰 거야.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되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게 또 바람직한가? 애매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는데
또 부자는 계속 되게 잘 살고 그게 바람직한가?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용적 경제 성장,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험이라는 말이 있잖아.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고가 날 거에 대비해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보시면 독점 기업과 세금의 공통점, 더 나가서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줄이면 혜택이 근로자에게 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 중요한 토픽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 기존의 화폐랑 무엇이 다를 것이며 중앙은행이 발달했을 때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그런 화폐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이 경제학에서 특히 경제 언론에서도 다룹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 거 아십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벌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짜장면 가격이 물가가 올라서 짜장면 한 그릇에 100만 원이면 내가 300만 원 벌었으면 아니 한 달 일해서 짜장면 3그릇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300만 원은 별로 큰 돈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화폐로 소득을 받는단 말이야. 그 화폐 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대가로 환경의 질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 역시 바람직한 성장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뭐 인터넷 이런 디지털 금융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배우는 이슈거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게 뒤에 많이 있으니까 차차 보도록 할게요. 자, 지은이 소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챕터 1장 들어갈게요. 자, 챕터 1장은 경제학의 범위와 분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앞에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 거기 제일 앞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많은 의사결정이 조화롭게, 조화라는 말이 있네요. 조화. 아니 우리 학교가 사실은 여기 좀 높은 데 위치하지 않습니까? 제 지도 교수님은 어디였냐면 이 호암관이라고 그 경영관 맞은편에 거기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볼록하게 생긴 요거 있어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있나? 아무튼 여기 해서 11층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볼록한 데가 옛날에 천문대 비슷해 가지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뭐 그런 거. 옛날에는 약대랑 그리고 뭐 스포츠 관련된 배구가 여러분 배구 관심 있으세요? 학교 간에 배구, 야구 이런 거 했는데 성대가 제 기억에는 뭐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옛날에 배구 하나 좀 잘했어요. 배구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약간 한양대가 좀 잘했나? 배구는 뭐 야구는 연고대가 좀 잘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구 응원도 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갔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그 정문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배구 선수들이 조그매 보여도 이게 엄청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보기도 하고 야야 저 배구 선수 누구다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전부 다 이렇게 율전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문과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물론 요즘 다시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공계 관련된 무슨 수업을 듣고 싶거나 이공계 학생이 문과 수업을 듣고 싶거나 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게 좀 아쉽긴 한데 요즘 뭐 사이버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극복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천문대 비슷한 게 있기도 했어. 거기서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서울 시내가 이렇게 쫙 보여가지고 전망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건물이 제가 입학할 때 요 건물이 이제 새로 신축 지금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옛날 건물 같이 됐는데 신축 건물이 돼가지고 시험을 보고 야 건물 새 거다 하고 막 건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쪽에 있는 호암관 있는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좀 해서 그렇긴 한데 약간 낡았어요. 낡았지.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가 여기 생기면서 경제학 교수님들은 다 여기 퇴계인문관 이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전망이 좋잖아. 안 가? 이렇게 몇몇 교수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교수님 방에 조교를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앞에 뭐 창경부터 저기 서울시내 보여가지고 아무튼 힐링되고 괜찮았던 게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뭘 그린 거야? 이거 지구예요, 지구. 지구. 여기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 렌즈를 확장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서울입니다. 다시 확장을 하면 보이시죠?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 시내 하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이 서울 시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버스도 오가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고 등등, 우리 같이 수업을 듣는 좀 한시마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있지. 밤에 이게 지금은 좀 괜찮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렌즈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화롭지 않습니까? 누구는 물건을 팔고 누구는 물건을 사고 누구는 강의를 하고 누구는 듣고 등등등, 이렇게 조화로운 현상이 거기 나타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미국 얘기를 하네. 그건 읽어보세요. 캔자스주의 경작된 밀로 미네소타주의 밀 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밀가루 가지고 동네 빵집에서 식빵을 만들고, 그 식빵을 이탈리아산 토스터로 굽고 그 위에 네덜란드산 블루베리 잼과 프랑스산 버터를 발라.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거 할 때도 엄청나게 복잡한 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삐끄덕거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하루에 많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등등등. 세 번째 줄 가보세요. 의사결정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예. 의사결정.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매 순간 누구는 생산을 하고 누구는 소비를 하고 등등등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밑에 인트로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네 번째 줄 단락 볼까요? 자, 이코노믹스라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이게 여기 안에 존재하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라는 사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가지고 보는 거와 한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개인은 때로는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산자가 되기도 할 거야. 이렇게 주로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그 전체를 사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집단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자연과 이전 세대가 물려준 희소한 자원을, 아니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뭔가 최종 목적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왜 일을 해서 왜 돈을 법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하거나 여유를 늘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 수단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자원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잘 추구할 것인가, 그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핵심이 되는 게 선택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학은 뭘 배우는 학문입니까? 그러면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얘기가 협소합니다. 물론 잘 선택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내가 코인이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잘 종목을 잘 선별해서 선택하게 되면 돈을 벌겠지만 경제학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큰 의미에서 어떻게 매 순간 직면하는 초이스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을 도대체 왜 배우는가 한번 살짝 볼게요. 배워야 하는 이유 요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을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기 전에 경제 원론 1, 2는 당연히 듣고요. 가능한 한 미시것이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교수님마다 강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미시경제학 같은 건 수학을 많이 쓰는데 막 너무 수학 쓰는 것보다는 좀 뭔가 원리를 좀 잘 설명하는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공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 좀 거창하게 책에 써 있는데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몇 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예.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보면 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잘 했는가라고 하면요. 언제나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선택을 했는데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야간에 듣잖아. 여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다. 이럴 수 있고요. 경제학의 이해도를 높인 그게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모든 베네핏이 있고 따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껌껌한 저녁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을 내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크면 선택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기회비용이라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은요 다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면 이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앞에 모자 쓰신 분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뭐 하셨을 거예요? 수업이 없어. 갑자기 제가 휴강 했어. 뭐 하실까요? 이 시간에 술이요? 술 좋아요. 술 무슨 술? 소주. 혹시 누구와? 친구. 알았어요. 어떤 친구지? 그만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옆에 친구는 참 눈이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옆에 계신 분은 밥을 안 드셨어요? 그래요? 어디서 먹어요? 혹시? 집에서. 그럼 집에서 잠자고 집에서 밥 먹고 술 먹는 친구는 혹시 집에서 먹는 건 아니겠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수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많은 대안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에서는 이 수업을 선택했잖아. 이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와 술 마시는 즐거움 날리는 거고 졸려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엎드리고 주무시거나 식사하셔도 돼요. 뭐 먹으면서 수업 들어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뭐 약간 라떼말이야 꼰대같이 이 수업 듣는 자세가 이게 뭐야? 아닙니다. 옆에 친구도 안아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지나치게 냄새만 나지 않으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 괜찮아요. 맛있게 막 쩝쩝거리면서 해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우리도 배고프네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셨죠? 딴짓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진짜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영화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전제 깔고 얘기할게요. 우리는 가능해 수업 시간에 밥 먹고 수업 시간에 잠잘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아니면 친구 불러다가 여기서 야 뒤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하에서 할게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 들으면서 다른 거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수업이 그래도 에휴 제일 남는 거야 해서 선택을 했으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역시 이걸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뭐 술 먹으면서 잠자고 잠자면서 밥 먹고 이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앞에 계신 분은 술 먹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고 퍼스트 베스트고요. 이게 차선의 선택이다 그러면 이게 세컨 베스트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포기하는 거잖아. 이 차선책을 포기하는데 이것도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수강료 얼마 내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치르는 대가 이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경제학이 경영학이나 회계학과 어떤 다른 측면은 뭐냐라고 하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기업이 삼성이 가야 할 길 뭐 이렇게 선택 있는데 회계학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비용만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야 대학 갔을 때 등록금 이것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내가 회사를 갔다 그러면 벌 수 있는 월급 이런 거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임금 그런 것들도 다 대가로 우리가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 보시면 한 경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많은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엇을 살 것인가, 일을 할까, 학교에 갈까, 저축을 할까 말까 등등등 이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고 세 번째 줄 잘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거의 모든 선택을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해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뭔가 거기 보시면 차선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찾았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차선의 가치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것을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줄도 살짝 밑줄 치시죠. 기회비용을 판단할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용도 포함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영화를 봤을 때 영화 티켓값 그것만 비용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영화를 봤을 때 보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선택할 만한 거 거기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저거가 이제 그 필기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펜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필기구가 안 써지네요. 그래서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거를 선택하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려고 해. 뭐 영어 학원을 다니던 뭐 토익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뭐 수능 관련된 학원을 선택한다 할게요. 학원이 뭐뭐 있어요? 저는 잘 몰라서. 메가 맞나요?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거 있나? 또 뭐 있죠? 네? 아 너무 오래돼. 그래 보여. 그래서 뭐가 있죠? 아니 표정이 제가 메가 했더니 저게 뭐지? 약간 그런 표정이어서 뭐 어디 있죠? 대성? 대성. 먼저 대성. 종로도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잘 안 다녀요? 종로는? 아무튼 대성 또 뭐 있지? 모르겠네. 소성 이런 거 있다 합시다. 뭐 아무튼 뭐 등등등 이렇게 세 개의 학원이 있어. 근데 동영상을 들을 때 우리가 메가 들을까 대성 들을까 소성 들을까 막 고민을 한다고. 왜 고민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막 돈이 되게 많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끊는 거지 뭐. 메가 거 모든 선생님 거 다 끊고 대성 거 다 끊고 소성 거 다 끊고 하다가 듣고 싶은 거 마음에 들어. 오늘은 이 선생 들어볼까? 해서 듣고. 그리고 시간도 많어.
우리가 뭐 가끔 요즘도 뭐 반수한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절박하게 막 합니까? 당장 1년 만에 공부해서 뭐 학교를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 누구 듣는 게 가장 나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뭐 1,000억 원이 있어요. 집에 돈이 이렇게 있어. 1,000억 원이 있어. 뭐 사실 공부도 안 하겠지만 그리고 삶이 인생이 무슨 뭐 젊은 시절이 당장 뭐 올해 반수해서 며칠 남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드라큘라야. 그래서 한 700년 산다 할게요. 뭐 고려시대 뭐 저기 저 때부터 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야. 뭘 이렇게 급하게 공부해? 좋아? 그냥 이거 수강 신청은 다 하고 뭐 메가에 뭐 현우진이 메가에 있나 현우진 쌤이 아무튼 좋아. 그러면 내가 700년 있으니까 올해는 10년 동안 요 현우진 선생님만 듣고 또 10년 동안은 이분 또 은퇴하실 수 있잖아. 다른 사람 듣고 이렇게 하겠지.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내가 돈이 되게 많고 시간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건강도 충분하고 하면은 이 선택할 때 고민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돈이 제한됐잖아.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돈을 어디다가 쓰는 게 적절할까? 시간도 제한됐잖아. 젊음이 뭐 이렇게 뭐 언제나 길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왕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이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뒤에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다시 뭐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까?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그럼 어떤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합리적이 뭐예요? 그건 차차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 선택은요. 지금 살짝 얘기한 것처럼 아니 모든 선택에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얘기 할 거야. 프리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가능한 한 미니마이즈 경제학에서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라 할 거야. 기회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브라질 농촌의 농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진짜 그 경제 원론 책 중에 테일러라는 교수님 책이 있거든요. 뭐 테일러의 경제 원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고 나중에 거시경제 가면은 뭐 테일러 준칙 뭐 이런 거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경제 원론 교과서 되게 유명한데 거기 제일 앞에 보면 이 경제학 교과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흥미를 끌어야 되는 것 같아. 어그로를 약간 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첫 페이지 넘기잖아. 그럼 진짜 이거는 실화다 하고 이제 딱 해요. 도대체 뭔데? 하고 이제 궁금하잖아. 그 책은 장점이 제일 앞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쫙 제시를 해주는 것도 있어. 실화인데 도대체 뭐야? 했더니 그 교수님 일화가 소개돼 있는데요. 아니 교수님 당신이 첫 수업을 했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경제원론 첫 시간 딱 했더니 이게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일 뒤에 있는 어떤 흑인 친구가 딱 오더니 교수님 경제학 진짜 재밌는데요. 제가 이걸 들을까 말까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아까 얘기했지. 아니 들어서 네가 치르는 비용보다 뭐 좋은 거면 수강 신청하고 아니면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요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를 수업을 들으면 포기해야 되고요. 아니면 골프를 하게 되면 경제학 전공, 경제학 수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면 골프를 하면 경제학 수업을 못 들어서 안타까움, 아쉬움이 남죠. 그게 비용이라고 그랬어. 경제학 수업 들으면 골프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넌 누군데? 얘가 골프를 되게 잘 쳐가지고 아마추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에서 얘를 데려가려고 얘를 참가시키려고 프로의 룰까지 막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넌 누군데? 알고 봤더니 요즘은 좀 모르실 분도 있는데 타이거 우즈라고요. 아무튼 골프계에 엄청난 대스타였던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입학을 해서 딱 봤더니 에이 그래도 골프 하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에이 경장 포기하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 골프로 전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옛날에 여자 골프 선수 또 스탠포드 대학에 미셸 윙가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거야.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약간 한국은 약간 좀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런지 골프보다는 학교를 졸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도 뭐 우승도 하고 잘했지만 뭐 엄청나게 더 잘할 수 있어. 그거는 뭐 모르지 안 가본 길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선택을 한 거지. 아무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론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선택했을 때 치르는 대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따르는 아쉬움이라고요. 이 아쉬움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이야. 그럼 사실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술 마시고 싶고 잠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이런 비용을 좀 더 이렇게 극소화시키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걸 얻어가고 이왕이면 합리적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학점이 뾰족한 학점이 있고요. 둥글둥글한 학점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이렇게 둥글, 얘는 이렇게 둥글 이렇게 있어요. 뭐 원하세요? 뭐 원하세요? 앞에 분 어떤 거 원하세요? 뾰족? 뾰족? 옆에는 뾰족? 에? 엄청 뾰족? 아 그래요. 뾰족에 여기 이렇게 또 있나 봐요. 뾰족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은 다 뾰족이네. 이게 다 뾰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뾰족한 점을 받게 되면 이 아쉬움이 또 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먼저 고민을 해야지. 수강을 할까 말까부터. 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야. 어떤 걸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 하기로 결정했으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아쉬움을 이렇게 뒤로 하는 게 아닌가 해요. 어떤 사람을 뭐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아니 그냥 진짜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사랑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기회비용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한계치에 근거한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학문이다. 경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을 할 때요. 사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퉁 해가지고 뭐 베네핏과 코스트 얘기했는데 경작에서는 이 한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한계적인 선택. 이 한계가 마지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들도 열심히 수강 신청을 하고 듣고 있네요. 아무튼 한계인데 이게 뭐냐면 경작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교수님 책은 경작은 한계로 시작하고 뭐 한계를 느껴서 뭐 아무튼 뭐 한계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계에 더 추가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추가했다는 게 들어가서 additional 이런 표현이 늘상 원서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아니 오늘 하루 저녁에 잠깐 공부 좀 한두 시간 더 했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확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그냥 수업 안 듣고 땡땡이 이렇게 결석하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요 뭐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것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야 무슨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막 우와 뭐 헤어지고 어떤 뭐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비행기 한번 뿅 타고 이제 갑자기 갔다가 한 5년 후 드라마는 늘 그렇잖아. 5년 후 이름도 바뀌어 있어. 어떤 사람이 철수였는데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더 멋진 모습으로 되더니 스미스 이렇게 하더니
아니 막 엄청난 뭐 M&A에 뭐 엄청 귀재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뿅뿅 변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는 게 한계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식사하고 싶다 그랬는데 뷔페 식당에 갔다 합시다. 내가 뷔페를 지금 5접시를 먹었어. 이렇게 이미 먹은 거야 이거.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지금 지나온 길은요 바꿀 수 없어. 영화니까 이제 갑자기 언제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후회돼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그때가 언젠데? 2015년이면 고등학교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아무튼 그래 그 지난번 뭐 재벌집 뭐 막내 아들인가 뭐 셋째 아들 뭐였죠? 아무튼 송중기 나오는 그거 보면 과거로 되돌아가 가지고 야 이때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때 2015년인가 제가 거시경제 같은 거를 어디더라 연대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수업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다 수업해 본 것 같아. 학교 투어하는 게 재밌어요. 그 캠퍼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때 연대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공계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뭐 그런 게 책이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랑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교수님은 비트코인이 있으세요? 아니 그때 없었거든. 살 돈도 없고 해가지고 아니 없는데.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졸업반인데 약간 뭐 벤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야 너는 있냐 했더니 뭐 한 몇십 개 갖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계속 갖고 있었으면 아마 사업도 다 접고 아마 뭐 놀러 다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우리 이거 지나온 길은요 이미 지나온 것이고 끝났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잃어버려야 돼. 엎질러진 물이야. 이걸 이제 매몰 비용이다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뷔페 접시를 내가 와 뷔페다 해가지고 5접시를 먹었는데 이건 내 뱃속에 들어간 거야. 끝났어. 그럼 우리는요 이거를 몇 접시 먹어야겠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접시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한 접시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거야. 이렇게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했다 해서요 이거를 마지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쓸 거야. 근데 한 접시 더 먹게 되면 뷔페라 해서 당연히 공짜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 배도 부르고 더부룩하고 하니까 매스컴도 느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모르지 뭐 찌양인가 뭐 그 친구처럼 뭐 이렇게 먹어도 끝이 없는 건 아무튼 신기할 뿐인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배부르네 근데 이게 공짜니까 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먹는데 그래도 한 개 비용보다 한 개 편익이 크면 먹는 거야. 그러면 6접시째 6개째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먹을까 또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하나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야 나는 더 이상 못 먹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스톱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요 경작이선 앞으로 이렇게 한 개의 원리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이해 가세요? 어떤 친구랑 사귀었어.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5년째 이렇게 사귀었다 합시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남자건 여자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집에다 바래다 주고 자꾸 이러는데 어느덧 뭐 예를 드는 거야. 남학생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해서 이제 5년째 사귀고 있는데 이제 졸업반도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바래다 달라 아니면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보다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고민을 하는 거지. 1년 더 사귈까 말까. 더 사귀었는데 베네핏이 크면 1년 더 사귀는 거지 뭐. 간단해요. 경제학으로 되게 차가운 선택 방법인데 1년 더 사겨. 6년째 사귀는 거야. 1년 더 사귈까 했는데 왔다 갔다 만나고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내려야지. 어떤 결단? 헤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나랑 결혼할래? 뭐 이렇게 결혼하면 뭐 이렇게 뭐 공부하다 집에 가면 또 같이 만날 수 있고 뭐 등등등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내리는 거지.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본의 아니게 무슨 어떤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제 주위에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땐 인생이 되게 재미난 게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인생이 됐어 하는데 아니야. 보면
계획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약간 뭔가 인생의 묘미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나는 무슨 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해. 뭐 변호사 시험을 보든, 뭐 요즘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뭐 회계사를 보든 뭘 준비하든. 근데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벌써 5년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할 때도 처음엔 어떻게 돼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자꾸 여러 대학이 많군 이렇게 느끼면서 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랑도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시험을 언제 중단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아이고 5년째 한 거 이거는 다 끝났어. 벌써 5년 동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고 아깝네. 책도 아깝고 들어간 학원비 이게 다 매몰 비용인데 사실은 그거 다 무시하셔야 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년을 더 할까? 더 해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물론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먼 미래에 명예와 돈을 벌게 되는 걸 나중에 디스카운트해서 생각을 하겠지. 그에 따른 또 비용은 꼭 학원비나 책값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봐 주는 거,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등등등. 그 스트레스 받겠지. 자꾸 시험에 안 되면 이게 뭐 즐겁습니까? 그게 어딨어. 짜증이 나지.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아무튼 여기서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 봤더니 야 그래도 1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1년 더 하는 거지 뭐. 근데 더 이상 이제 나는 지쳐가지고 1년 더 했을 때 나이도 있고 체력도 그렇고 얻게 되는 베네핏보다 야 이거 코스트가 큰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그만하는 거지 뭐. 스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선택을 할 것인가, 중단 규칙 같은 거 할 때 이 한계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가지고 한계 베네핏이 크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코스트가 더 커지는 순간 그럼 거기서 스톱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 수업할 때 뭐 이렇게 출석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출결 그건 하긴 하는데 우리 시험은 그냥 주로 출석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로 이제 거의 하고, 나머지 기타 10점 이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버퍼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 수업이 끝나면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의견을 막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토론방에다 제가 뭐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럼 거기다 댓글 달고 뭐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플러스 1, 2점 더 드리거나 할게요. 그건 약간 정성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당연히 뭐 댓글도 많이 달고 하는 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제 경험상은 그래. 그리고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한 게, 중간고사 잘 본 사람이 기말도 잘 보더라고.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도 또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보통 3시간 하잖아. 첫 번째 시간은 이미 이제 끝나갔어. 벌써 다 들었지. 1시간 더 들을까 말까 했을 때 야 그래도 저 수업 어차피 녹화가 되긴 하지만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수업 들었을 때 비용보다 크게 되면은 1시간 더 듣는 거야. 2시간째 듣고 마지막 1시간도 들을까 말까 했는데 친구가 자꾸 나오래. 술 마시러 나오래. 배가 고파. 그러면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크면 그거 조용히 그냥 나가시고 빠져도 괜찮아요. 앞에서 계신 분이 갑자기 3교시 때 딱 봤더니 안 계셔. 이름 뭐야? 너 도망갔지? 막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합리적 선택이라며. 지금 듣는 수업보다 나는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교수님 하면은 오케이, 그럼 그거 선택하시고 이 기회비용을 작게 하는 거니까 이 수업은 빠져도 괜찮다. 대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거나 책에 내용이 잘 돼 있으니까 셀프로 복습하시면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출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뒤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있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